우리만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쪽과 대륙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군의 도움을 받을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요격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유사시 서해 너머에 있는 대륙의 공군 기지들에서 날아오는 2000여 기 이상의 전술기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 큰 문제인데요. 북쪽의 수많은 장사정포 또한 당장 우리의 수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철의 장막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욱 위력적인 잠재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의 성능이 극대화될 경우 아무리 빠르고 치명적인 곡초음속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요격할 수 있기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무기체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것의 성능이 극대화될 경우 아이언돔을 넘어선 차세대 방공체계 한국형 아이언빔까지 탄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북쪽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과 레이저를 이용한 한국형 아이언빔이 등장할 수 있을지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이용해 ICBM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 무기급 레이저를 한국이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군이 개발한 대공 미사일로서 박격포탄이나 무유도 로켓 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요격 체계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장단체들이 주구장창 만들어 쏘아대는 가삼 무유도 로켓 등을 요격하는 데 기가 막힌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올해인 2021년 5월 10일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 때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구를 향해 5분 만에 무려 137개의 로켓이 날아들었으며 하루 동안 200개가 넘는 로켓과 박격포가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은 위험한 지역으로 향하는 발사체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이언돔의 뛰어난 요격 성능은 북쪽과 대치하며 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래전부터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북쪽의 위협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막대한 수위 170mm 국산형 자주포, 240mm, 300mm급의 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들인데요. 1시간에 무려 최대 1만 6천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갱도를 타고 그 안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후진해서 빠져나와 사격하고 다시 갱도로 들어가 은폐하는 전략을 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화력 전력으로 북쪽이 투사하는 모든 타격 수단을 섬멸하기 위한 북쪽 포병과의 진검 승부를 두고 대화력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정찰 자산을 늘리고 K9 자주포 생산량을 1100여 대 이상 늘리거나 기존의 100여 대나 되는 K55를 K55A1으로 업그레이드하고 230mm 천무 한국형 MLRS 체계를 배치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금세 숨어버리는 북쪽의 수많은 장사정포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는 것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조치로 아이언돔을 도입할 것을 고려했지만 원래 아이언돔은 무유도 로켓이나 박격포탄을 요격하기 위한 저고도 요격 체계기에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이언돔으로서는 동시다발적인 북쪽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투발이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과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북쪽에서는 훨씬 화력이 높은 포탄과 로켓들이 수만 발 이상 날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초음속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KN-23, KN-25 같은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처럼 화력이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무기를 연속으로 발사해대는 방사포들까지 동원될 것이기에 원래 버전의 아이언돔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아이언돔을 직도입하는 대신 우리의 기술력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는 2035년까지 무려 2조 8,9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아이언돔이 포대 하나에 600억 원, 이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이 한국형 아이언돔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적을 상대하는 만큼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우리 해군의 함정에 탑재되는 국산 요격 미사일은 해군에 동원된 기술과 미국의 MHTK 요격 미사일 기술 등에 동원된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및 공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해도 수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날리는 북쪽의 공격에 다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은 공군기지나 군지휘소와 같은 주요 군사시설을 집중 방어하는 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북쪽 장사정포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설계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형 아이언돔은 원래 버전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기에 개발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아이언돔이 잘 개발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본이 가진 것보다 더욱 뛰어난 요격 체계를 가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런 무기 체계의 문제는 한 발당 발사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라 벌떼처럼 쏟아질 소형 무인 드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 어떠한 환경적인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다면 레이저는 어떤 원거리 무기든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빠른 마하 2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해도 빛의 속도를 자랑하는 레이저 앞에서는 슬로우 모션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런 반면 별도의 포탄 같은 것을 소모하지 않기에 막대한 전력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한 저비용을 자랑하는 무기체계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레이저 무기를 우리 한국의 방산 업체인 한화에서는 22년 전인 1999년부터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화는 고출력의 레이저 광원 기술과 함께 레이저 기반 센서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오랜 시간 주력해왔습니다. 한화는 2011년부터 3년간 신개념 기술 시범 과제로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를 개발해냈는데요. 이 레이저를 이용하면 전장의 골칫거리인 급조 폭발물, 불발탄 등을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주로 소형 전술 차량이나 지뢰방호 차량 등에 탑재되어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면서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한화는 2019년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CG 제작업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레이저는 이미 산업 현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데에도 쓰일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레이저를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곳에다 수백만 개 정도의 레이저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추적하는 기술도 중요한데요. 레이저 무기는 기상 환경에 따라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한화에서는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LDRF라 불리는 레이저 거리 측정 표적 지시 기술과 같은 다양한 레이저 기술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종 레이저 무기에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광원 국산화 사업까지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한화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우주 잔해물을 제거하고 공간 광통신 기술 등을 연구하며 레이저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레이저 무기의 출력을 높이고 국산화해 이를 활용한다면 아이언빔이란 이스라엘이 2014년 계획을 발표한 포탄이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기존 아이언돔은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5천만 원에 달했기에 문제였지만 레이저를 활용하는 아이언빔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럭에 실린 2대의 레이저 발사 장치에서 2개의 레이저 빔을 발사해 1개의 목표에 집중 조사해 요격하는 방식인데요. 아이언빔의 레이저는 발사 시간 6초 만에 1개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바로 이어서 사격이 가능하기에 분당 10여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격이 높아질 실전 배치될 시점에서 살펴봐도 1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기에 굉장히 저렴한데요. 우리 한국은 한국형 아이언돔과 함께 레이저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미래에 한국형 아이언빔까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저 무기의 단점은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는 점인데요. 아이언빔은 100kW 출력에 목표 사거리가 5km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미 해군의 주말투 구축함인데 이를 활용하면 두꺼운 장갑을 갖추지 못한 미사일이나 전투기 요격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직진하는 레이저 무기의 특성상 아무리 출력이 강화되어도 함정이나 지상의 무기로는 수평선 너머에 적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 진짜 전장의 모든 것을 엎어버릴 만큼 강력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나는 레이저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에서 발사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막대한 출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현재 미공군 특수작전사령부에서는 수송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공군은 대형 무장 항공기인 AC-130J 고스트라이더에 60kW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송기로 레이저를 발사하면 직진하는 레이저의 사정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KF-21을 만들 카이에서는 현재 전술 수송기 개발 사업을 통해 C-130 수송기의 약 1.5배 정도 규모를 가진 최대 이륙 중량 103톤의 전술 수송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에서는 아예 최대 이륙 중량 140톤의 대형 전략 수송기 언70의 서구시 개량형을 합작 개발하거나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죠. 아미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항공기에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NB-36H 피스메이커 원자력 폭격기를 통해 실험된 적이 있었던 만큼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우리의 대형 수송기에 적용하고 점점 고도화되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앞으로 어떤 탄도미사일이든 요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대륙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강해져 우주의 무기가 배치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이 가진 막대한 출력을 기반으로 지구상의 어떤 탄도미사일이든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저 무기가 우주에 배치된다면 어떨까요? 그리 된다면 레이저 무기는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 또한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